안녕하세요. 아래대 심리상담센터 최윤이라고 해요. 오늘은 저희 센터에 상담 프로그램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은 저희 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G2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은 하고요. 그리고 일반 상담을 하고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고요.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투자 사업은 저희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가족 상담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아동 비전 형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아이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뭐 정서적으로 좀 힘들거나 아니면 좀 언어 발달에 있어서 좀 아이가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학습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5세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청소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가족 같은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가족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배우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아이하고 하는 상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아이 비전 형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 플러스 이제 진로 관련해서 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G2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G2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1년에 한 번 접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시면 이제 저희 같은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뭐 6개월 아니면 1년 장기적으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언어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치료, 인지학습치료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미술치료, 심리상담, 그 다음에 놀이치료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좀 말을 좀 더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좀 더듬었을 때 아이가 말을 좀 더듬지 않게끔 언어적인 그런 적절한 상담을 좀 통해서 아이의 발음이나 아니면 말하는 속도나 그런 길이 조절이나 그런 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구강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저희 쪽에 내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말을 좀 많이 더듬는 한 문장에서 말을 뭐 한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더듬어서 오는 경우를 이제 말더듬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는 말더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음이 좀 안 돼서 예를 들어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왜 경상도 사람은 쌀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친구 좀 약 올리려고 너 쌀 한번 해봐 했더니 계속 쌀이라고 안 하고 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살하고 쌀하고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쌍시옷 발음이 좀 안 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시옷 발음이나 지읒 발음이 좀 안 된다던가 아니면 미음 발음이 안 된다던가 어떤 그 한 구간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에는 조음이 있고 자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음이 안 되는지 모음이 안 되는지 자음이 안 되는지 그거에 따라 조금 이제 상담하는 방법이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어떤 발음이 좀 잘 안 돼서 언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인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 아이가
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에 인지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지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습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게 우선은 제일 큰 목표로 잡는데 거기에는 이제 국어에서 말하고 있는 말하기하고 쓰기 영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산수 연역 있잖아요. 수학. 그 부분을 좀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수준에 맞게끔 아이가 예를 들어 뭐 산수를 좀 못한다. 그러면 산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이가 못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서 그렇게 좀 아이가 이제 산수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읽기 영역이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언어 치료하고 좀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쓰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읽기하고 쓰기는 언어 치료하고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놀이 치료나 미술 치료나 심리 상담은 다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놀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부터 이제 아동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놀이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연령에 따라서 좀 나눈 부분이 있고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린 아이들은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유아부터는 미술 치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가 유아인데 놀이가 좀 더 맞는지 아니면 미술이 좀 아이한테 더 맞을 것 같은지 그거를 제가 접수 상담할 때 선정을 좀 하거든요. 이 아이한테는 좀 더 맞는 부분이 놀이가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요리로 좀 연결을 시켜드리고요. 아니면 얘는 놀이보다는 미술이 좀 더 맞을 것 같아. 그럼 미술로 좀 연결시켜드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은 청소년 아이들부터 이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청소년, 법적인 청소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이기는 하지만 저희 쪽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아이들부터는 이제 언어로 그러니까 뭐 어떤 매개체를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담사하고 1대1로 그냥 구두로 언어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중학교 아이들부터는 심리상담이라고 좀 그러니까 명칭을 그렇게 써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근데 우리 아이는 미술이나 뭐 놀이 그런 거보다 뭐 심리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어머님들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우리 아이는 심리 상담을 좀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정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맞는 게 초등학교 뭐 6학년이라고 해도 이 아이한테 미술이 맞는지, 이 아이한테 놀이가 맞는지, 이 아이한테 심리상담이 맞는지, 어느 영역이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은지 그런 거를 제가 접수상담 할 때 어머님하고 면담도 하고 아이하고 무료 검사나 유료 검사 진행하면서 이 아이한테는 어떤 상담이 조금 더 맞는지 그런 거를 좀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뭐 더 자세한 부분을 좀 알고 싶으시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으로 저희 상담센터, 저희 아래대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우선은 이거 말고도 저희 집단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상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짝치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치료하든 인지 치료를 하든 놀이 치료를 하든 미술 치료를 하든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아니면 발달적으로 좀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다가 우리 누구는 좀 이렇게 1대1 상담을 어느 정도 좀 잘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성 발달하기 위해서 좀 짝치료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집단 상담이 좀 좋을 것 같다 하면은 그러니까 뭐 소그룹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소그룹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짝 치료를 좀 진행을 해서 나중에 이게 짝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한 3명 이상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게 소그룹 집단 치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인원을 조금씩 더 늘려서 이제 집단 상담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이하고
부모님이 하는 경우가 있고 나하고 배우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이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엄마 따로 아이 따로 개인 상담을 좀 하다가 합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합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 부부 상담을 한다던가 아니면 부부 상담이 이제 가족 상담 영역에 속하니까요.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보통 처음부터 두 여자와 남자가 같이 상담을 하는 경우는 이제 초기, 맨 처음에 1회기 때 상담할 때 상담사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같이 얘기를 좀 들어봐요.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여자 쪽에 개인 상담 뭐 1회, 그 다음에 남자 개인 상담 1회, 그 다음에는 둘이서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인 상담을 좀 진행을 하다가 가족 상담,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하는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으로 좀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부를 처음부터 가족 상담이라고 해서 같이 부부를 상담을 1회기부터 계속 쭉 하다 보면은 싸움이 조금 더 커지게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보통은 이제 개인 상담을 성인 같은 경우에 같이 오더라도 개인 상담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서로 양쪽에서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서 좀 같이 부부 상담을 하거나 가족 상담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